5학년도 수능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이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를 어떻게 개발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가가 남은 터를 매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교원 명퇴가 급증하면서 빚을 내서 명퇴를 받아줘야 할 형편입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대구 문화방송 취재 결과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상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갈피를 붙잡고 있는 도청 이전터 개발 등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만 5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구시 상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는 땅값만 2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 말까지 도청이 경북 북부로 옮겨가면 대구시가 개발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사들일 수가 없어 도심 공동화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도청 이전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2천억 원에 이르는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직접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기획재정부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도청 이전 특별 법안을 수정해 정부 투입 예산을 줄이고 충남과 경북도청에 한정하는 법안으로 만든 것이 주요했습니다. 정부가 매입을 하면서 부지의 활용원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든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을. 대구시는 도청 이전터를 삼성이 투자하는 제일모직토와 경북대, 동대구 벤처밸리를 잇는 창조경제벨트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벨트 사업의 기반이자 또한 도청 후적지에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경상북도 역시 도청을 이전하면서 진 빚 1,400억 원을 미리 갚게 돼 도청 신도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 재정 건전화뿐만 아니라 그 돈을 활용한 지역 전체 균형 발전 그리고 사후 운영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자연계 고득점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가 쉽게 출제된 때문인데 이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수험생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 대구에서는 자연계 만점자가 3명, 인문계는 최고점이 397점으로 파악됐습니다. 390점 이상 고득점자가 인문계는 16명으로 지난해보다 14명 줄었고 자연계는 31명으로 22명 더 많아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시 전형 대학별고사 참가 여부 결정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이 올랐다 하더라도 다른 수험생들도 같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능이 쉽다 보니까 표현 점수나 다른 거 비교해보면 수시를 지원했던 걸 지원해야 될지 이걸 아니면 정시 쪽으로 노려봐야 될지 그게 약간 제일 큰 혼란인 것 같습니다. 수험생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시 교육청 대입 상담실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은 상위권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과목별 가중치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찾기가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수학이 지금 하나 틀리면은 2등급, 2개 틀리면은 사실 지금 3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 점수와 그다음에 가탐 탐구 점수를 잘 활용해서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에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에 이은 수시와 정시 전형으로 2015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먼저 챙기면서 무상급식이 후퇴하는 양상입니다. 무상급식률 전국 꼴찌 수준인 경북은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만 3살에서 5살까지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526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입니다.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대구,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며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경북은 전국 2번째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반면 무상급식 확대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 무상급식률은 52.5%,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조차도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 급식 지원 단가를 저희가 내년에는 100원 정도 인상해가지고 769억 원 정도 저희가.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 사회적 합의로 이미 정착된 무상급식을 무상보육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는 야당. 논란을 거듭하는 사이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던 일선 지자체도 슬그머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안동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약속하셨던 5학년, 6학년 중학생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이념의 논쟁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교육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사전감사 컨설팅 제도가 적극적 행정구현이라는 당초 목적보다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규화 의원은 대구 주택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적기라며 도시공사가 도심지 사업지구를 발굴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축산 강국 3개 나라와 FTA를 체결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지역 축산 농가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뉴질랜드산 키위도 매년 7.5%씩 관세율이 줄어 6년 뒤 완전히 없어져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상북도는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학교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교원 명퇴가 급증하다 보니 빚을 내서 명퇴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입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지방채 3,504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3,272억 원을 발행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지방채는 대구 1,683억 원, 경북 2,731억 원으로 내년이면 2배 이상 많아집니다. 지방채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명퇴 수당으로만 쓰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명퇴가 많이 늘었지만 재정 여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을 늘리면서 교육청 빚만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703억 원 정도 해서 시설비와 교원 명퇴 수당으로 쓰여집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산을 일부 확보했지만 학교 운영비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9%와 5% 줄어드는 등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를 250억 원이나 감액했고 공무원 인건비인 시간의 근무수당과 연가 보상비조차도 감액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채 발행이 눈덩이 불듯 늘어나 지방교육 재정은 그만큼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대구 전체 96만 265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6,803명으로 가구당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 0.12명, 광주 0.1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대구의 복지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해 경로식당과 급식비 지원 모두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경북의 가구당 보유 자산은 2억 8,056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16% 적지만 비수도권 평균보다는 4.6% 많았습니다. 또 경북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4,47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4.3% 적었지만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1.5% 많았습니다. 가구당 소득은 울산이 5,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서울이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3,800만 원이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물줄기를 바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고려 금속 활자 기술에서 탄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대구문화방송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활판 인쇄 연구 권위자인 프랑스의 올리비에 드로니옹 박사. 박사는 3D 전자현미경으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만들었다는 42행 성서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 주장하는 활자 제조 방법이 아닌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활자로 인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으로 활자를 만들면 인쇄물에도 거친 흔적이 남게 되는데 42행 성서가 같은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Et on voit que vous avez toute une série de petits nodules qui viennent percuter, qui viennent déformer le papier au fond. Et on peut imaginer que, en fait, il s'agisse effectivement de la forme du sable qui aurait pu être utilisée dans les moules, selon la technique que j'évoquais tout à l'heure. 취재진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실에서 3D 표면 형상 측정기로 살펴본 결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모래의 흔적이 주조가 됐고 그 주조되어진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을 때 그런 그 주물사의 흔적이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죠. 구텐베르크의 초상화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활자 주조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후대 독일에서 주장하는 구텐베르크의 활자 주조 방법의 주조 기구가 아닌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의 주조 기구와 매우 흡사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방법이 마치 동양에서의 주물사 주조 방법과 같은 그러한 그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도 우리 동양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활자를 주조해서 인쇄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밤 11시 15분 인류 문명의 혁명을 이끈 금속 활자의 감춰진 진실을 최초로 다룬 보도특집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를 방송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날이 갈수록 추워지면서 김장철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요. 대구은행은 오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공동으로 희망풍차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대구은행 직원과 적십자 봉사원 100여 명이 4.4톤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 살나눔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매년 겨울마다 김장을 담가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담근 김치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이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인데요.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도 광복회 대구시 지부 주최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에 감사하고 순국 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순국 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임시총회에서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날인 11월 17일을 순국 선열의 날로 정할 것을 의결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가 오늘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 10만 개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자문을 받기 위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투자 유치 30조, 일자리 10만 개 창출, 청년 맞춤형 일자리 5만 개, 여성 일자리 1만 개, 친서민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정미옥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1 형사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당시 8살이던 의붓 딸을 상습 학대하다 숨지자 언니에게 동생을 죽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라며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계모 36살 임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친아버지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4월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받았는데 대구고등법원은 추가 기소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대구시 유형 문화재인 파괴사 원통전이 17세기에서 18세기 건물에서 나타나는 맛배 지붕 건물의 전형적 특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고 왕실 원당임을 입증하는 각종 유물이 온전히 보존돼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산하 낙동강 환경감시대는 봉화 황산 유출 사고 12일째인 지금까지 봉화군 석포면 전복 사고 지점부터 소천면 분천리까지 15km 구간에 걸쳐 수천 마리의 죽은 물고기들이 떠올라 오늘 오전부터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당국은 사고 후 죽은 물고기들이 동절기를 맞아 지금 발견된 것으로 보고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물고기 수거를 위해 석포 재련소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경남 밀양에서 택시를 타고 오다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서 택시기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택시를 훔쳐 116km 떨어진 영천까지 도주하고 검거 과정에 순찰차를 부순 혐의로 35살 김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속력으로 도주했고 검거 과정에도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심한 저항을 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상 행동을 보여 국과수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경찰서는 보험 설계사와 의사 47살 장모 씨 등 4명과 짜고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자녀 3명을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장기간 입원하는 식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9살 박모 여인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원을 타낸 일당들과 가벼운 사고인데도 입원하도록 돕고 진단서를 부풀려 발급한 의사 장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지난 8월 20일 새벽 6시 반쯤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20대 여성의 치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2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동을 한 혐의로 2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느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군과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고령읍 고아리에서 맨홀 뚜껑 12개가 사라진 데 이어 최근에는 다산면 12개와
고령읍 연조리 3개 등 모두 50여 개의 맨홀 뚜껑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주철로 된 맨홀 뚜껑을 고물상에 팔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달 달성군 옥포면에서 맨홀 뚜껑 18개가 사라졌고 수성구 동구 등에서도 맨홀 뚜껑 절도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야간에 영업이 끝난 상가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야간에 대구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도구로 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과 담배 등 59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에 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사업체 수는 670개, 종사자는 2만 4천 명으로 전국 대비 11.3%를 차지하고 자동차 튜닝 부품 업체는 대구 자동차 부속골목을 중심으로 100여 개가 모여 있어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